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보험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보험금은 물론이고요. 좋은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현재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는 가입할 수도 없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보장을 훨씬 적게 받으시거나 해지를 해서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로 너무 억울하겠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후회하실 일 없도록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오늘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 첫 번째는 바로 일반 상해 의료비 실비 보험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 의료비 중에 한 종류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1세대 실비라 불리는 이때 판매된 실비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가 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되기 이전이어서 가입하는 보험회사마다 상품의 구조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질병과 상해 이 2가지 특약 중에서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을 나누어진 형태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일반 상해 의료비예요. 이 2가지 중에 어떤 특약으로 가입할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었죠. 상해 입원 의료비는 입원을 했을 때 1년에 쓸 수 있는 이 한도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 말은 다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 전체를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는 뜻이고, 통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이 금액이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었죠. 입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병원을 다녀왔는지 전혀 상관없이 딱 5천 원만 제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좀 이상하죠. 상해 입원 의료비는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00만 원만 주는 이 일반 상해 의료비를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언뜻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도만 보고 잘못 가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요목조목 알려드릴게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가입금액 그대로 보장을 합니다. 이 말은 통원을 해도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이나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병원비가 70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상해 통원 의료비가 가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머지 60만 원을 다 내 돈으로 내야만 하는 거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보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든 700만 원이 나왔든 1,000만 원이 나왔든 모두 다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통원으로 몇백만 원이 나오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자주 통원으로 받게 되는 CT나 MRI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고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부로 직접 와닿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기에 추가로 또 일반상의 의료비의 장점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지 전체 총 치료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혹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되죠.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에 지급을 해 주어도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가 없다 하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이렇게 중복으로 두 개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도 비례 보상으로 내가 지출한 병원비만큼만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상의 의료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해서 중복으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총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왔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600만 원 지급이 되고 내 부담금이 200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일반상의 의료에서는 총 입원비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입원 의료비는 어떨까요? 자기 부담금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400만 원을 받느냐, 80만 원을 받느냐, 생각보다 큰 차이란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내가 3년 이내 교통사고가 났거나 산재사고가 났다면 꼭 해당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등은 한방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받으시죠.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해봤자 많이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방병원에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상 상의 의료비라면 입원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이고요. 거기에 약제비까지도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지어서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 모두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상해 입통화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사고로 다치면 치아 보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 치료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등이 있죠. 치료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받으시고요. 또 신체 보조 장구 구입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와,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판매 중인 이 실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완벽한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분명한데요. 일단 1세대 실비 보험이다 보니까 현재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1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평균 나이가 점차 올라가면서 청구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비보험은 내가 청구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 품앗이 개념으로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건강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손해를 볼 수 있는 보험인 거예요. 왜냐? 병원을 가지도 않고 청구도 해서 보험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실비보험료가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니까요. 또 하나의 단점은 보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일반상의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을 합니다. 180일이 때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나서 다리에 핀 삽입술을 한 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80일 이후에 받게 되는 이 핀 제거술에 대한 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을 하니까 180일 이후에 핀을 제거하거나
또 추가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은 일절 보장을 받지 못해요. 경미한 사고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크게 다쳐서 장기가 입원을 한다면 사실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상해 입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65일 보장을 받고요. 상해 통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365일 이내에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 기간은 좀 더 길다고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추가적인 단점이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료 차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상급 병실 1인실이냐 2인실에 입원했을 때 기준 병실과 차액에 대해서 50%는 보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점도 단점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서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정말 보석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상의 의료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그때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유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1~3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현재는 생명사, 손해사 두 곳 모두 1~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죠. 이 1~3종 수술비의 장점은 2종 수술비에 바로 치조골 이식 수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 아랫부분의 뼈가 부족하신 분들이 받게 되는 수술인데요. 제 주위만 봐도 치조골 이식술까지 받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때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쉽지만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의 고객님들 생각하기에는 이 1~3종 수술비보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 1~7종 수술비, 1~9종 수술비까지 나왔죠.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가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술이 종류가 좀 더 세분화되는 것이지 경미한 수술은 낮은 금액 1~2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암수술 또는 이식수술과 같은 위험성이 큰 수술이 3~5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은 비용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같은 질환의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더 적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생명사에서 1~3종 수술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술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5종 수술비를 준비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술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술비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119대나 140대 같이 수술비 앞에 숫자가 붙은 일명 N대 수술비, 말 그대로 N개의 수술일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보장 범위가 사실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수술을 했어도 이 N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 수술비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1~7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등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런 종 수술비는요, 여러분 급여 수가 코드인 ADRG 코드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 지급이 명확해졌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급여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수술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선보인 의료기술까지 받게 되는 수술까지도 저희는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1호종 수술비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해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보험은 2008년 이전에 가입을 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특히나 암 진단비는 여러분 몇 천만 원 단위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여차하면 몇 천만 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2008년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때 암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지금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타 피부암 코드만 제외하고 갑상선 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일반암은 3천만 원 가입을 했다면 갑상선 암도 3천만 원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5년 현재는 갑상선 암은 기타 피부암과 동일하게 유사 암 진단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보험회사들은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현재는 일반암 최대 20% 정도로 확 축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해지를 하시면 안 되는 이 암보험은 2020년대 초에 갑상선암이 유사암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유사암과 일반암을 동일하게 100% 구성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일반은 5천만 원에 유사암도 똑같이 5천만 원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사암 진단비가 보험회사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한도가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비를 2천만 원을 받고 싶다면 일반암을 1억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높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2008년 이전 암보험, 2020년대 초반의 암보험은 절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암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자료를 보시면 갑상선암은 여성 2위 암에 속하고 그리고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남녀 전체로 합해서 보면 무려 21.4%나 돼요. 그래서 바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일반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갑상선암은 또 다른 암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2018년에서부터 2022년 기준으로 보시면 100%가 넘어갑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과거 이 암보험은 이렇게 중요한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진단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일반암 진단비에 갑상선암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히 좀 더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갑상선암에 먼저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후에 혹시나 폐암이나 위암이나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일반한 진단비로 보험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일반한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건 큰 장점이 맞아요. 하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위만 받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의 암보험을 유지하면서 신규 암보험도 보완을 해서 갑상선암도 준비하면서 다른 이참에 대해서도 복층으로 이중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생명사의 여성 암보험이죠. 특정 생명사에서 1998년에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을 출시했었는데요. 이 여성보험이 좋은 이유는 여성분들께서 많이 받으시는 이 요실금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회당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2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1998년도에 판매가 되었던 상품이어서 이미 납입 기간이 끝나서 유지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꼭 절대적으로 해지하시면 안 되겠죠. 이 보험은 워낙 유명한 보험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요실금 수술에만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입원을 동반할 수술을 받았을 때 여성 특정암, 심질환, 뇌질환,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수술 1회당 500만 원, 상피내암, 골절, 골다공증 100만 원, 그리고 부인과 질환으로 50만 원이라고 증권에 나와 있죠. 여기서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여성 만성 질환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인 변형,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500만 원을 보장을 합니다. 요로 결석증에 대해서도 500만 원, 그리고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그러니까 요실금에 대해서도 500만 원, 그 외에도 관절염이나 관절증, 갑상선의 기능 저하증, 신부전, 기타 당뇨,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 등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봐도 보장 혜택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이나 요실금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많이 들어보셨죠? 갑상선 관련 질환, 고관절이나 관절염, 위궤양, 십이지장, 당뇨, 고혈압 사실 모두에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5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부인과 질환은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면은 유방 관련 질환, 난소, 자궁경부 및 자궁내막, 무월경, 기타
2차 이상 자궁, 폐경기 전후 장애, 양성 신생물 등 여성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부인과 질환 수술비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갈수록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보험이다 보니까 대부분 납입 기간도 종료가 되었을 텐데요. 이미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보험을 해지하면 뭐를 받게 되죠? 네, 해지 환급금이 필요해서 보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된 보험도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지보다는 저희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약관대출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정확히는 특약 이름이죠. 이때 판매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자기 부담금이 여러분 2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보험금이 크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더 높아졌죠. 자기 부담금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2022년 이전까지는 가족 일상 생활 중 이 배상책임 특약을 여러분 비갱신용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는 모두 갱신용으로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평생 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 기간 안에만 내면 평생으로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절대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2022년 전에 저도 어린이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꼭 이 특약을 넣어서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가입 조건이 나빠졌다고는 하나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가성비 특약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직도 내 보험 안에 이렇게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장 조건이 나빠졌는데 왜 가입을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주어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가입되어 있는 이 특약 한도 내에서 여러분 대신 보험상의 이 배상 책임을 회사가 대신 물어내는 것을 말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내야 할 이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준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실수로 옆에 주차된 차의 문을 망가뜨렸다든지 산책 중일 때 우리 반려견은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려견은 피해까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혀서 피해금을 줘야 된다든지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 휴대폰을 파손시켰다든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든지 등등 활용도는 정말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실수로 인해서예요. 고의로 인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은 당연히 보장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가 아니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은 명확하게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특약이고요. 보장 범위 또한 넓습니다.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을 해도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까지도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꼭 피보험자가 넓은 이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으로 준비하신 것이 좋고요. 현재 일배책이 없으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 보험에서도 추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에도 있으니까 함께 추가해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가입한 보험 중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비교도 잘하고 잘 가입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는 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관심을 별로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청구도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험도 자꾸 변합니다. 없던 특약들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과거에는 너무 중요했던 보장인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특약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유병장수 시대, 병을 가지고 오래 살게 되는 시대라 이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내 보험을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거나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